자, 이번에는 17번째입니다. 자료 표현 단위와 표현 방식.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싹 쏠리는데 얘는 여기저기, 여기저기,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출제되는 범위가, 한두 문제 정도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됩니다. 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넘기세요 하는 애들은 출제 비율이 좀 낮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그렇게 하면서 볼게요. 우선은 자료 표현 단위는 컴퓨터에서는 기본 단위가 비트입니다. 그래서 0 아니면 1 이렇게 하나의 자리를 우리가 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아니면 1. 그지? 자, 니블은 4개 비트가 모이면 한 개의 니블이 구성되고요. 8개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 얘는 글자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어 한자 표현할 수 있는 게 1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될까요? 얘는 글자가 모이면 단어가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프워드는 2글자가 되는 거고요. 풀워드는 4글자고요. 더블워드는 8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단위만 좀 한번 기억 좀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필드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 구성 요소, 우리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배우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필드, 레코드,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논리 레코드가 모여서 블록, 그 다음에 이 필드와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는 거고, 이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 다 보셨고요. 자료의 표현 방식에는 우선은 내부적 표현하고 외부적 표현 방식이 있는데, 내부적인 건 이제 수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수 표현 방식하고 실수 표현 방식이 있고, 정수에는 십진으로 표현하는 것과 이진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십진연산은 팩트 십진, 언팩트 십진이고, 이진연산 같은 경우는 부호와 절대치 방식과 1의 보수, 2의 보수인데, 얘네를 사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고, 예전에는 보통 기본 강좌라고 하는 정규 강좌라는 걸 하게 되면 얘네를 다 알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 아쉬운 건 출제 비율이 낮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시간을 투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쭉 한번 훑고 뒤에 기출문제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던 기억으로 얘네를 확인 사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수 표현에는 부동소수점 연산 방식이 있어요. 얘가 이제 좀 출제가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잘 안 나와요. 자, 문자 방식에는 BCD, 아스키, EBCD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다른 자격증이라 그러면 얘네들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만 볼게요. 우선은 내부적 표현에서 고정소수점 방식이에요. 고정소수점. 자, 그래서 십진연산이 있어요. 자, 십진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십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네 자리로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언팩이라고 하는 거는 팩이 뭡니까? 묶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묶이지 않은 형태로 앞에다가 F를 이렇게 붙여요. 이 F가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16진수에서 16진수 어떻게 표현되나요? 자, 0에서부터 F까지 표현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풀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얘가 16이거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F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그 자리에 여기에 부호 비트가 붙어요. 그래서 C는 양수, D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D가 들어가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F1, F2, F3, 여기서 양수면은 C4, 음수면 D4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정수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이진수 네 자리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이 4가 뭐가 되냐? 4가 1, 0,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가 F니까 16이잖아요. 16이니까 얘를 이진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16이면 2에 몇 승이 나오는 거야? 4승. 총 4자리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1, 1, 1, 1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부호를 날려버리는, 부호가 아니라 이 팩 F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그 값만 표현하고, 정수하고 음수하고 양수는 이 마지막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나요? 요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정식으로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이진연산은 이진수를 변환하는 방식이고요. 음수 표현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각 그 구분마다 표현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부호 및 크기 부호와 1의 보수,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와 2의 보수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똑같죠? 여기에 부호와 2의 보수일 때 보시면 앞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빠졌죠. 그래서 이 부호와 2의 보수일 경우에는 왜 마이너스 1이 날라갔냐면, 그 이유는 이제 뭐 이진수가 있단 말이죠. 이진수가 10이 있어. 101이 있어. 근데 얘를 보수화 처리하게 되면 010이 돼요. 그리고 얘를 2의 보수 처리하면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2의 보수 만들 때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더하면 1 되고 1, 0 이게 이제 2의 보수 표현인데 2의 보수 표현할 때 플러스 1을 이미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가 없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뺄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냥 그 값만 기억하셔요. 왜 그렇다라는 것까지는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 들여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고 정리하셔요. 예? 자,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에요. 부동소수점. 이 부동이라고 하니까 뭐 부동 자세 이렇게 해가지고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플로팅이에요.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본에서 일본 애들이 그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플로팅 포인트 이렇게 하면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소수점이 좌우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고정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 부동 소수점은 부동이 뭐죠, 여러분들? 화장실 똥뚝간에 보면 변기 있잖아요. 거기에 그 플로트 밸브 있죠? 갭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고정 소수점보다 아주 많은 아주 광범위한 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 과학, 공학, 수학적 응용에 주로 사용이 된대요. 음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는 지수 부호에 관계없이 기본값에 더한대요. 자, 기본 표현은 앞에 부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수, 그 다음에 가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101123 뭐 이렇게 들어가면 부호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고 지수잖아요. 얘를 이제 지수로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를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값이 있으면 얘네를 뒤로 빼야 돼요. 소수점을 맨 뒷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뭐 10의 몇 승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결국은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1, 0, 0, 1, 0, 1, 1, 2,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부호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지수부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가수부 여기가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값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이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는 단정도가 있고 배정도가 있어요. 단정도는 32비트. 선생님 왜 31이에요? 근데 0부터 가니까. 그다음에 64비트는 배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이만큼 가요. 그래서 이 비트수 기억하세요.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부호 1비트고요. 지수부가 얘는 8, 얘는 11, 얘는 23, 52 이렇게 됩니다. 또 이 녀석도 종종 출제되는 애입니다. 부동소수점 덧셈하고 뺄셈 순서인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얘가 0인지를 조사해요. 그 다음에 지수를 조정합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지수를 맨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를 표현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가수의 덧셈 또는 뺄셈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실제 값들을 덧셈 뺄셈하고 마지막에 정규화를 하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754 단정도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인데 이게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예전에 정말 전자계산기 구조 초반에 어렵게 막 출제될 때는 얘네 구분하는 문제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얘는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호부, 사인 비트와 지수부, 익스포넌트, 가수부인 프랙션, 표현 영역은 이렇게 범위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2비트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단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정도라고 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배정도도 754 방식으로 표현을 가능합니다. 예? 자, 서로 다른 19개의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최소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트라고 했으니까 2의 승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의 승수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돼요? 2, 4, 6, 8, 16, 32 이렇게 가잖아요.
그지? 19개니까 16으로는 안 되니까 이만큼 가야 되겠죠? 얘가 2, 얘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나오겠구나, 그지? 2, 3, 4, 5. 즉, 몇 비트요? 5개 비트가 필요합니다. 자, 부동소수점의 두 수에서 나눗셈을 위한 순서는 그랬어요. 맨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0인지 여부 검사한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5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 뺄셈을 하냐, 아니면 레지스터 초기하고 부호를 결정하냐. 부호 결정하는 게 먼저죠. 그지? 그 다음에 피제수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지수의 뺄셈을 하고, 마지막에 가수를 나눗셈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정교화된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표현된 두 수의 덧셈 과정이에요.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요? 예, 지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가수 정렬을 하고, 덧셈을 하고, 마지막에 정교한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눗셈에 대한 거는 본문에 없지만 이걸 보고 정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본문에 없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예,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차피 답은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동소수점 연산에서 음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수 부호가 플러스면 1, 마이너스면 0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지수는 부호에 관계없이 바이어스 값에 더한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자, 754에서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사인 있었고요. 익스포넌트 있었고 프랙션 있었는데 포인트는 없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또 계속 나옵니다. 곱셈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하고요. 합계 계산, 곱셈, 그 다음에 정규화. 나눗셈 위에서 있었는데 정리가 돼 있군요. 그래서 제로인지 보고 부호 결정하고 위치 조정, 뺄셈, 나눗셈, 정규화. 요거 다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한 번씩 나왔던 애들입니다. 자, 자료의 외부적 표현 코드에서 이제 ASCII 코드, BCD 코드, EBCD 나오는데 원래 이제 순서가 BCD가 위에 올라와 있으면 좋죠. 비트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또 자주 나왔었다고. 그래서 얘는 한 개의 문자를 6비트로 표현을 해요. 얘는 7비트로 표현하고요. 얘는 8비트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다 데이터를 4개로 표현해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존비트하고 디짓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2개로 구분을 합니다. 모두 다 문자 표현 방식에서는. 그래서 이 존비트와 디짓비트에서 모두 다 디짓비트는 4예요. 그래서 존비트 차이가 나게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왜 또 지워졌냐? 얘는 2개, BCD는 2개, 얘는 7개니까 몇 개가 돼요? 3개, 얘는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료의 외부적 표현 코드에서 BCD 코드, 얘는 10진수 한 자릿수를 2진수의 4비트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4비트의 2진수가 각각 8, 4, 2, 1의 자리값을 가지므로 다른 말로 8, 4, 2, 1 코드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보면 10진수 얘를 BCD 코드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한 자리씩 전환하면 돼요. 그래서 6이니까 이거 전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진수에서 자릿수에 대한 그 가중치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1, 2, 4, 8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8, 4,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6이니까 4하고 2를 더하면 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0, 1, 1, 0 자릿수에다 0만 넣어주면 돼요. 자 8은요 앞에 1만 넣으면 되겠네. 자 9는요 8하고 1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 0, 0, 1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돼요. 자 3초각 코드는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3초각 코드가 됩니다. 자 10진수 여기 나오는데 7을 3초각 코드로 전환을 하면 7이니까 어때요? 0, 1111 나오고 여기다가 0011 더하면 1010 이렇게 10으로 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 자 다음에 그레이 코드인데 이게 재미난 거는 잘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건 원래 기능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클루시브 OR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자리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두 번째 자리는 얘랑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요. 배타적 논리합. 서로 다르니까 1인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르니까 또 다음번에 또 얘랑이에요.
다르니까 1이고요. 같으니까 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 작성하는 거. 아주 간단한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자 그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자, 자료의 외부적 표현에서는 오류 검출 및 교정 코드에 페리티 검사 코드, 페리티 코드. 그래서 전송된 오류에서 1비트에 페리티 체크를 추가해가지고 1비트 오류만 검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들 뭐 어려워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사실은. 자, 1100101에 홀수 페리티가 있고 여기에 1110001에 짝수 페리티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원래 비어 있는 거예요. 전송 전에. 근데 얘가 이제 홀수 페리티니까 1의 개수를 홀수계로 맞추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짝수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 더해서 5개로 홀수로 전송하는 거예요. 근데 수신했을 때 얘 1의 개수가 다르면 어차피 전송도 비트로 가기 때문에 비트 수가 다르다는 거는 얘는 오류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짝수 같은 경우에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춥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 됐으니까 0 주면은 4개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해밍 코드예요. 자,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페리티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요. 2비트의 오류를 검출하고 1비트 오류를 교정할 수가 있고 1, 2, 4, 8, 16번째 비트 페리티 비트를 삽입한대요. 해밍 거리는 전송 오류로 인해 송신, 수신 데이터 값이 다른 비트의 비트의 수를 해밍 거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류 나는 만큼의 개수, 비트 수를 해밍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기출 문제 가면 이 해밍 코드 변환하는 문제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해보세요. 그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 봅니다. 우선은 000111010 이렇게 있고요. 얘가 수신이 됐는데 이렇게 잘못 왔대요. 그러면은 놓고 보면은 잘못된 그 비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총 몇 개가 잘못 왔어요? 4개가 잘못 왔죠? 그래서 오류 난 게 총 4개다 해서 해밍 거리는 4가 됩니다. 자, 가중치 코드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값이 고유한 값을 갖는 거예요. 좀 아까 우리가 봤던 8421 코드처럼. 그래서 앞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10진수 785를 BCD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외의 가중치 코드 이거 이제 객관식으로 가끔 많이 출제됐었어요. 2421, 바이큐뉴얼이, 링카운터, 7421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들이 있는 거잖아요. 비가중치는 3초각 코드예요. 얘는 그 값에 가중치가 없어요. 단순히 얘네는 BCD에다가 더하기 3을 한 거죠. 이것도 우리 앞에서 봤죠. 그레이 코드, 뭐야 이게 존슨 2 out of 5 요거 자기 보수 코드에는 이렇게 3초각 코드나 2421, 8421 이런 애들이 있고 에러 검출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밍에 대한 게 지금은 단순히 간단히 나왔는데 뒤에 데이터 통신에 가면 또 얘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해밍 코드를 어떻게 박는지 어떻게 오류를 찾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거고 뭐 기출문제 보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에러 검출 코드 이렇게 된다는 거.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0진수 얘를 BCD 코드로 변환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런 거 나오면 써보세요. 그래서 8421 하고 땡땡땡땡 주고요. 이게 9니까 맨 앞에 9니까 어떻게 돼요? 1, 0, 0, 1 이렇게 되고요. 5는요.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되잖아요. 0, 1, 0, 1 이렇게 되겠고요. 6은요.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되니까 0, 1, 1, 0 이렇게 하면 얘가 BCD 코드가 됩니다. 자, 8이니까 8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 하나, 둘, 셋이고 여기다 더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예요? 0, 0, 1, 1 하면 되니까 1, 0, 1, 1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진수 더하는 건 다 아시죠? 자, 다음에 이제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1 넓게 쓰셔야 됩니다. 1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자리는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그레이 코드니까 베타적이라 그랬어요. 2개 또 그대로 내려오니까 1 얘는 같으니까 0 이렇게 돼서 1110 어딨어? 예,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코드 중에서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거 해밍 코드. 자, 다음에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한다 그랬죠? 2의 보수로 표현할 때 8비트래요. 8비트니까 우리 앞에서 공식 있었잖아요. 여기서 나오네. 에? 뭐였어요? n-1승이었죠. 그래서 2의 n-1승이기 때문에 7승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지? 이건 아웃이네. 그리고 2의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빼기 1이
이 앞쪽에 없습니다. 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6번이에요. 자, 10진수 마이너스 11을 가지고 1의 보수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얘를 16진수로 표현을 한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표현을 할 때는요, 총 8비트. 8비트. 왜 8비트예요? 글자 하나를 표현하는 게 8비트이기 때문에. 그지? 맞아요.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래서 8개 자리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우선은 11이 얼마가 되죠? 이진수로 변환하면 1011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10진수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인데 얘를 1의 보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얘를 컴플리먼트 한다는 거거든요. 음수 표현할 때 1의 보수로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8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셋, 4개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의 보수라고 하는 건 얘네 컴플리먼트 하면 돼요. 그래서 1, 1, 1, 1. 이건 뭐예요? 0, 1, 0,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여기 이진수에서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화를 할 때는 4자리씩 끊어서 해요. 얘 F죠. 16이니까, 15니까. 그지? 얘는 1, 2, 4니까 4네요. F4에 16진수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죠. 근데, 이거를 또,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나중에, 이게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뒤로 안 나온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은 17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또 알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들,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